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틀에박혀서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불면증에 가버리는 두 번째 유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사는 사람만이 잠을 잘 수 있다. 제가 또 아주 잔인한 소리를 했네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욕먹을 소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욕먹을 각오로.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사는 사람만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참, 제 이 말에 상당히 어떤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 기분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죠. 나 정말 오늘 하루 괴롭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잠잘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라는 어떤 사람은 내 하루의 삶이 만족스럽고 내가 즐겁게 내 삶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살아왔을 때 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되지도 않는 것을 막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나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즐겁게 보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잠이라는 달콤한 휴식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은 알차게 보내셔야 돼요. 그냥 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서 5시, 6시에 겨우 눈 떠가지고 5시나 6시 되니까 이제 잠을 자니까 한 12시, 1시,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잠깐 오후에 살짝 뭐 하다가 또 저녁 되니까 잠이 안 오고 계속 이렇게 무료하게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저 불면증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미 프로그램, 습관이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루의 삶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하게 살면 결코 불면증이라는 이것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루의 삶을 다가갔을 때 불면증은 틀림없이 약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요. 이제 5번째, 저는 지나칠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착하다는 거죠. 양심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한테 피해를 못 줘요. 안 줘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니까 내가 피해받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이거 당신 왜 이거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고 참아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할게요. 그럴 수도 있지요.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뭐예요? 그럼 저녁에 누울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화가 나죠.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뒤통수 칠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구나. 난 진짜 저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다 믿고 다 줬건만 내 말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양심적일수록 여러분 삶은 불행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양심적일수록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제가 말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요.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하고 내가 손해보는데 참아가면서 내 가슴 속에 화가 치미는 이건 양심이 아니에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가 그걸 양심이라고 보는데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고 잘못됐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양심적인 거잖아요. 그게 솔직하고 진실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속였잖아요. 물론 뭐 그런 용기가 없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뭐 장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잠재의식이 화가 나죠. 너는 왜 맨날 너를 거짓말하냐? 넌 왜 너를 매일 속이냐? 너 사실은 지금 슬프잖아. 왜 웃는 척하냐? 사실은 너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 왜 괜찮다고 그러냐? 왜 자기 스스로 계속 속이니까 저녁에 속인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다 기억해요. 우리의 무의식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오로지 트루스, 진실. 그런데 내가 나를 속여버려요. 나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참을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자꾸자꾸 속여가서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병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공격을 해라, 본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혀라, 그런 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양심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6번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양심적인 사람하고도 또 일맥상통하죠.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좋죠. 인정받는 것도 좋고, 사랑받는 것도 좋고, 물론 그러면 우리가 기분도 좋고, 칭찬받으면 고래를 춤추듯이 나도 이렇게 즐거워지겠지만,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행복하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영화배우 어떤 선생님을 제가 한 분을 뵙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명군, 내가 70이 이렇게 넘어보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10원어치만큼의 가치도 안 되더라. 그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맞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철학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다.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자존감이 부족하다. 쉽게 흥분한다. 이건 또한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겠죠. 마음이 그만큼 고르게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마치 파도처럼 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가 조금만 하면 확 달라들고, 누가 조금만 해도 확 기분 나빠하고, 확 자존심 상하고, 확 흥분하고, 확 화를 내고, 갑자기 음주하게 되고, 갑자기 막 담배를 막 피게 되고,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계속 내가 만들어내는 게 화의 기운이에요. 분노의 에너지예요. 부정의 에너지예요. 이런 걸 평상시에 어떤 습관화되고 연습이 되니까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성격이 예민하며 부정적 성향이 강하다. 이것도 또한 이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꾸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청명도 성격 아주 예민해요. 남자인데도 성격도 예민하고 워낙 또 부정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나쁘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마치 그냥 머릿속에 저는 악마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는데 제 머릿속에 이 악마는 저를 마치 조종한 것 같았어요. 조금만 내가 못해도 넌 죽어! 넌 바보야! 넌 안 돼! 넌 쓰레기야! 넌 살 가치가 없어! 넌 잠자서도 안 돼! 너는 행복해서는 안 돼! 넌 사랑받을 권리가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놈이야! 빨리 죽어버려!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제 어떤 이 부정적인 성향이 저를 계속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사실 겪고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불면증을 겪었을 정도면 심각한 거잖아요. 전 괴로웠어요, 사실. 엄청나게. 그때 저의 유일한 어떤 성격적인 부분, 부정적이다. 2번째, 마음이 너무 약했다. 또 하나, 너무 가슴에 상처가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부족했다. 그냥 세상 자체가 막막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제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훨씬 더 안정이 되는 거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잠도 제가 이제 편안하게 컨트롤해 가면서 이제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부정적인 성격이나 이게 물론 타고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성격을 타고나지만 그것 또한 우리는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잠 잘 자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본래 성격이 예민하게 타고난 사람은 잠을 덜 자요. 더 깊이 잘 수가 없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타고난 거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 갖고 있는데 정신을 갑자기 차려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뭘 못하겠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나의 주인인데 다 잘할 거야. 나는 내가 그동안 평생 고생한 거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난 앞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린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좋아진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에다 선언을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남들보다 쉽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겁이 좀 많다라는 것이죠. 겁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겁이 많으니까 당연히 저녁에 눈 감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겁이 많으니까 자꾸 걱정이 들고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사실만 옛날에 그 모 조사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 있잖아요. 그 걱정이 한 98%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불면증도 결국은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99.9%는 실제로 그 걱정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뻥이다. 결국은 환상이다라는 거죠. 환상. 우리가 이런 환상 속에 취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포심이나 어떤 두려움과 같은 그 미래, 그 어떤 예견될 일,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큰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정말 저 천장이 무너질 확률이 정말 있을까요? 그럴 일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좀 문단속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도둑이 제 아무리 슈퍼맨 같은 도둑이어도 못 들어와요. 물론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게 어떤 강박관념처럼 모든 것을 조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집에 한번 도둑이 들었대요. 물론 큰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불을 켜니까 도둑이 도망간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가정주부 아주머니는 10년 동안 저녁에 불을 켜고 10년 동안 불을 켜고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잠이 안 온대요. 또 그걸로 또 불면증이 시달린 거예요. 물론 그 도둑이 한번 들어와서 놀란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10년간 대가를 받을 정도로 큰 일이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진짜 너무 쓸데없이 고생을 했네요. 오늘부터는 불을 끄고 편하게 한번 자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불을 끄고 편하게 잠을 잘 자고 있다. 마음 하나가 바뀌어버리니까 다 바뀌어버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0번째 보면요. 보수적 성향이 강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좀 깝깝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게 많아요. 내 생각 속에. 이 고집이 좀 세다라는 것이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게 되고 혼자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향.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내가 다 갖고 있을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녁만 되면 더 어떤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은 유연해야 돼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가는데 꼿꼿하게 이렇게 버티면 긴장이에요. 긴장되니까 릴렉스가 못 돼요. 그래서 릴렉스가 못 되니까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이제는 활짝 여세요. 제가 이 청명이라는 놈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 그래 청명의 말을 한번 완전히 믿고 한번 해보자. 뭐 어차피 믿는다고 해봤자 여러분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청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한 번 정도 가슴으로 믿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한번 동의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거죠. 그 어떤 여러분의 그 믿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또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한번 믿고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믿고 들어갔는데 아니면 그래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건 맞구나.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선택권이 점점점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실수에 관대하지 못하다. 11번 이게 조금만 실수해도 이뻐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어제 잠 못 잤다고 해서 나 또 못 잤어 이 바보 멍청이 나 이 잠 못 자가지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다른 사람은 잠 잘 자는데 난 진짜 안 되나 봐. 아침부터 이렇게 하면 쭉 빠지잖아요. 설령 잠을 여러분들이 못 자고 눈을 떴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또 잠을 못 잤구나. 괜찮아. 그래도 잠 못 자는 시간에 책도 읽고 마음 공부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좋은 종교 관련 서적도 읽고 뭐 음악도 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잠은 못 자서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알찬 시간 보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다 보면 오늘은 더 어제보다는 잠을 많이 자질 거야. 괜찮아. 잘했어. 너무 나를 미워하지 말자.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칭찬은 그 외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힘이 생겨요. 내 마음에 강함이 생겨요. 근데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자존심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자아관념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의지가 약하다. 12번째. 열정은 물론 있어요. 물론 그런 욕심은 많아요. 뭐 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은 결정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가 좀 잔인한 말이지만 여러분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만 해놓고 실제로 하지도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거잖아요. 말은 한 건데 행동을 안 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결과는 행동을 통해서 실현이 돼요. 물론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하겠다는 이 마음, 이 의도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가치 있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을 하죠. 죄송한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고치려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애를 썼는데 나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죄송스럽지만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노력에도 진짜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해도 그냥 내 스스로 내가 행동 의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매일 쫓아다녀서 그 정신과 약 먹고 수면제 먹고 매일 약 먹는다고 하는 그 노력과는 다른 거죠.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과 그냥 뭔가 대단한 것이 나에게 와서 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어떤 그 수면제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틀림없이 어떤 호전 반응이나 도움,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약들이 날 고쳐주겠다라는 마음은 거짓이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치유로 가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행동해야 된다. 이 잠이라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행동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잠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는 공식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불면증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담했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3번째, 자신이든 타인은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해주면 여러분들 또 불면증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제 실수한 거 계속 생각하잖아요. 어제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하세요. 실수할 만 했으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정말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면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지 잠을 자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저녁 내내 10년 동안 잠 못 자봐요. 누구만 힘들어요? 잠 못 잔 나만 힘들잖아요. 그러면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왜 벌은 내가 받아요? 그래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만이 여러분을 이 어두운 잠의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또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좀 많았네요. 마지막,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불면증까지 오기까지는 아마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틀림없이 존재할 겁니다. 정말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기도 했고, 또한 이걸로 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 대인공포나 여러가지 신체적인 문제, 고통, 아픔을, 상처를 겪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 아픔이나 그 상처를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떤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면도 공부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등산도 하고 또 종교를 찾아서 우리 하느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기타 또 다른 어떤 종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 우리 모두 자체가 삶이 평탄하지 않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더 삶이 고통과 아픔을 올 수 있고 누군가는 좀 편한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힘든 길을 건너왔다고 하더라도 그 힘든 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어떤 이 집착과 같은 이 끈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 끈을 놓았을 때 진정한 휴식이라는 잠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준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오히려 놔버렸을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 않고 힘들었다 해도 이제는 과거니까 그래 과거 끝났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진정 더욱더 행복한 나라로 가는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잘 아직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 머리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